보안 요원, 저 사람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 박현수가 손에 들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근사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일제히 그 소리에 움찔했다. 금방 전까지 우아했던 만찬 분위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잠깐만요, 저 말씀이십니까? 목소리의 화살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아 당황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 이는 다름 아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었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특유의 편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 채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누구한테 묻는 건지 모르겠나? 바로 당신 말이오. 박현수는 콧방귀를 뀌듯 비웃으며 다시 한번 손흥민을 가리켰다.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그냥 오늘 초대를 받고 온 거라. 손흥민은 부드러운 어조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박현수의 표정은 더 굳어져만 갔다. 오해? 그런 거 없어.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된 초대를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야. 박현수의 목소리는 마치 이 공간을 자신의 힘으로 지배하려는 듯 단호하고도 날선 기운을 뿜어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축구팬 몇몇은 알아본 듯 저거 손흥민 아니야? 하고 작게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이 파티는 꽤나 격조 높은 자리라더니 라며 놀란 기색이었다. 자, 잠깐 진정들 하세. 오늘은 기부를 위한 사적 만찬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공공연히 분란을 일으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성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현수는 들은 척도 않고 손흥민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이봐, 이 파티는 내 이름을 걸고 주최한 거요. 이런 자리에 아무나 끼어드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박현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행동했다. 이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손흥민은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드레스 코드에 맞춰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몇몇은 여기 어디 명품 호텔 라운지라고 들었는데? 라는 말로 장소의 격조를 강조하며 이 사건을 더욱 흥미롭게 바라봤다. 손흥민은 속으로 곤혹스러웠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죄송합니. 혹시 이 자리가 너무 사적인 모임이라면 저는 물러나겠습다만 저는 오늘 이 만찬에 분명히 초대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좋은 대화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의 온화한 말투는 잠시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듯했지만 박현수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린 채였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두 마디씩 흘러나왔다. 아니, 초대장도 없었단 말인가? 설마 손흥민이면 초대 못 받았을 리가 없지 않아? 이거 뭔가 재밌는 일 터지겠는데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으로 또 누군가는 구경거리라는 듯한 흥미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막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이 공간이 곧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박현수는 마음을 다잡은 듯 다시 한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파티의 취지를 흐리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제발 자리를 옮겨주는 게 어때? 그의 말에 손흥민은 헛웃음을 흘리며 답했다. 저야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기부와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주변은 이제 숨을 죽인 채 이들의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혹자는 은근슬쩍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듯했고 또 몇몇은 이 파티 사실상 VIP 초대라더니 그럼 손흥민은 더더욱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함께 온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돼? 저분 정말 손흥민 맞지? 근데 왜 저런 취급을 받는 거야? 친구가 작게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아직 진짜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좀 과격하네.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여성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면. 그냥 지나치긴 아까운데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 많을 거야.
두 사람은 화면을 살짝 비추며 녹화를 시작했고 주변 다른 몇몇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히 사적인 만찬의 작은 소동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신 우리도 일단 잠자코 있는 게 좋을까? 여기 주최자가 꽤 높은 사람이래. 괜히 끼어들면 낭패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분이 손흥민 맞다면 그야말로 나라의 보배 같은 분인데 너무 심한 처사 아니야? 맞아. 그래도 그냥 함부로 나섰다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에이, 그래도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지. 이들의 속삭임이 자연스럽게 현장 곳곳에서 퍼져나왔다. 그리고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이거 완전 생중계감이야. 빨리 SNS 올려버릴까? 조용히 해. 그러다 괜히 문제되면 어쩌려고. 모르지. 근데 이건 뭔가 크게 이슈화 될 것 같아.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동시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저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라는 의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웨이터 복장을 한 남성이 식당 바깥에서 뛰어들어왔다. 주최자님, 저희 매니저 쪽에서 오늘 VIP 게스트 리스트에 손흥민 님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위 테이블에서 벌써 작은 환호와 그러면 역시 초대받은 게 맞다는 거잖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박현수는 애써 그 말을 흘려듣는 듯 고개를 돌렸다. 아, 글쎄, 그건 실수였을 거야. 아무튼 당신이 진짜 초대를 받았든 말든 지금 이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 손흥민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습.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기부 행사라길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자 박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아이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좋지. 그런데 당신 여기가 얼마나 폐쇄적인 모임인지 알기나 해. 날 따라다니는 기자들도 막아야 하고 귀한 분들만 초대해 교류하는 자리라니까?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는 살짝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변했다. 저도 분명 귀한 분들과 함께 기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일에 동참하러 온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 껴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박현수는 대답 대신 손흥민을 무시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에휴, 다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손흥민이 기부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을 낸 적도 있고 자선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잖아. 여기 오면 좋은 일밖에 없을 텐데 그의 친구가 손가락을 입술에 댄 차에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쉿, 너무 티내지 마. 지금 분위기 이상해. 하지만 이미 흐름이 뒤엉켜 버린 이상 다들 마음속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불꽃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했고 내부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고가의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 향초의 향, 그리고 잔잔한 현악 사운드가 어우러져 애초에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예술 작품도 향긋한 와인도 그리고 섬세한 음악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모두가 오직 한 장면, 즉 파티 주최자 대 손흥민의 대립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서울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지만 실내는 마치 폭풍 직전처럼 텅 빈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울렸다. 이 여성은 이번 파티의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듯 보였다.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가볍게 흔들며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표로 각 분야에서 활발히 기부 활동을 해온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손흥민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손흥민 선수 역시 국내외에서 큰 기부를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죠.
사실 저희 측에서도 초청을 보내드렸고 그게 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환영받아야 할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현수의 얼굴이 한층 더 굳어졌다. 글쎄,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 그러자 여성은 길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박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서류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도 부정하시는 건 저희를 난처하게 만드십니. 손흥민 선수는 엄연히 초대받은 게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작게 환호하는 소리가 났다. 몇몇 사람들은 역시 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흥민을 향해 작은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고 쳐도 난 이 자리를 내가 기획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당신 알잖아. 이 파티가 원래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지. 오직 내 연락을 받은 인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리라고. 박현수는 한껏 목소리를 높인 뒤 곁눈질로 손흥민을 흘겼다. 스포츠 스타든 뭐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저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이왕이면 아예 나가주면 더 좋고. 그 말에 이제는 간신히 참아왔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더 크게 터져 나왔다. 말이 너무 심하네. 기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게 말이 돼?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가 맞지. 이제 박현수의 편을 드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기까지 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더 이상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가볍게 턱을 들었다. 원래 기부라는 건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기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직접 후원할 방법을 찾고 싶어서 왓습 이런 자리라면 다양한 인맥과 만나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자 주변에서 그렇지, 맞는 말이지 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박현수는 그런 반응에 더욱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었다. 좋다 이거야. 기부가 목적이라면 내가 막을 이유도 없겠지.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나와 내 인맥들의 사적인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여기 돌아다니며 사람들한테 사인이나 사진 요구받고 시끄럽게 만드는 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내 파티가 엉망진창되는 꼴은 못 보거든. 그러자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저는 사적인 파티에서 사인이나 사진을 먼저 권유받으면 예의상 대응해 드릴 순 있어도 제가 먼저 새를 불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 저는 그저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을 뿐이에요. 기부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재계 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손 선수 말이 맞습. 기부라는 게 결국 서로 좋은 뜻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 대표님도 너무 경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에서도 한 목소리가 더해졌다. 맞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나름대로 기부와 선행을 위해 모인 거잖아요. 스타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런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박현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체면이 걸린 문제처럼 보였다. 그래, 기부 참 좋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모임이 조용하고 품격 있게 진행되는 거다. 나는 대단한 스타가 와서 홍보성으로 사진 찍고 떠들썩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꾸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만찬이 아닌가요? 또 기부를 위한 자리라고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왜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하에 못할 거 없어. 여긴 내 파티고 내 룰이니까. 박현수는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 편히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과도한 스포트라이트가 생기면 얼마나 귀찮아지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예 나갈까요? 손흥민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나가기 싫다면 적어도 여기 메인 홀 말고 다른 구역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군.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박현수가 여유로운 척 대답했다.
죄송한데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러 왔지 어두운 구석방에 홀로 앉아 있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의 말이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브라보 사는 작은 탄성이 터졌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장에서 보여주던 강인함이 여기서도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즈음 파티의 스태프들과 웨이터들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어쩔 줄 몰라 도리질했다. 보안 요원이라고 불린 남성들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작 손흥민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버렸고 워낙 손흥민의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 스태프가 다가와 조심스레 박현수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지금 밖에서 방송사 쪽에서도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행사 취재 요청 때문에. 박현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답했다. 대체 누가 섭외했길래? 난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글쎄요, 공동 주최 측에서요. 기자도 초대된 것 같습니다. 박현수는 씩씩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서 난 이런 공개 행사를 싫어한다니까. 알았어, 일단 막으라고. 이어 그는 다급히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소리를 높였다. 좋아, 다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 어디까지나 우아하고 고상한 파티를 추구했으니 불필요한 잡음은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그 순간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박현수의 말을 이어받았다. 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오신 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기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면 저도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부는 함께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낳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맞아. 그냥 다 같이 얘기하자고. 손 선수, 내 테이블로 와요. 대환영입니다. 박현수는 머쓱한 듯 그러나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투였다. 조용히들 좀 합시다. 우리가 겨우 이런 소란 때문에 파티를 망칠 순 없으니까. 그러자 한 여성 참석자가 손흥민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손 선수,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부 이야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순간 파티는 예상하지 못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손흥민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고 손흥민은 그 호응에 감사한 눈길로 답했다. 제가 배석해 드릴까요? 어느 웨이터가 조심스레 물었고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직접 걸어다니면서 인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뵌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손흥민은 테이블 하나하나를 돌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자신이 어떻게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유소년 축구 발전에 신경 쓰고 있는지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아니, 손 선수, 저희 손자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오자 손흥민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아, 그래요? 손잡은 나이가 어찌 되세요? 이제 11살이 되었는데 꿈이 축구 선수라고 난리예요. 혹시 좋은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릴 땐 여러 스포츠를 접해보는 것도 좋고 늘 즐겁게 뛰어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웃으면서 공을 찼거든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에 옆 테이블 사람들도 관심을 기울였다. 손 선수 요즘 자선단체도 꾸준히 후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단체들과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기부 파티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옆에서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 난 분명 나만의 프라이빗을 원했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점점 활기를 띠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교류의 장을 발견한 듯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재계 인사들이 손흥민에게 후원 파트너십을 제안하겠다는 언질까지 했다. 손 선수, 혹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협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관심이 많습. 오히려 제가 먼저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손흥민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업 가능성이 쏟아졌고 기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듯했다. 자, 이거 보세요. 벌써 SNS에 사진이 올라왔네요. 사람들 난리 났어요. 어떤 젊은 참석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파티가 엄청 주목받고 있나 봐요. 원래 이런 식으로 홍보되는 걸 싫어한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효과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대표님이 불쾌해 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죠. 맞아요. 우리 너무 떠들썩하게 보이면 또 뭐라 하실지 몰라.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들은 손흥민은 잠시 테이블을 옮겨 박현수가 있는 자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박 대표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 맞다고 하니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합니. 덕분에 좋은 분들과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수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감사라, 내가 한 건 없으니 고맙다 할 것도 없지.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갔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괜히 분위기를 어지럽힌 건 아닌지 죄송하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박현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터라 더 이상 크게 소리치진 않았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각종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스태프들이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안내해 왔는지 혹은 미리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빠르게 파티장의 모습과 사람들의 표정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여기 손흥민 선수도 계시네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젊은 기자가 환한 웃음으로 손흥민에게 달려들자 손흥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 정도는 괜찮습. 다만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시죠. 그러자 기자는 기쁜 얼굴로 마이크를 댔다. 감사합니다. 손 선수, 오늘 이 파티에 참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래 기부와 관련된 만찬이라고 들어서요.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라면 저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좋은 의견이나 협력 제안이 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이게 꽤 폐쇄적인 파티라고 들었는데 예상하신 것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손흥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기부야말로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돌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함께 대화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손흥민과 대화를 나누었던 한 중년 남성이 망설이다가 답했다. 저도 이런 공식 석상에서 스타를 직접 뵐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기부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도 많으시더군요. 전혀 불편함 없었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도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맞아요. 스타라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편하게 대화해서 좋았어요. 이런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그제야 박현수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마치 자신이 원치 않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불러들인 적도 없는 기자들이 들어와서 그는 속으로 분을 사겼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의 거친 태도를 보이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 중 한 명이 박현수에게도 마이크를 내밀었다. 대표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의도가 궁금합니? 보도 자료에는 기부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박현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사실 이 자리는 저희 인맥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모임에 가깝습다만 기부에 대한 취지가 좋다 보니 여러분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파티가 좋은 의도와 함께 널리 알려지면 저도 기쁘겠죠. 억눌린 목소리였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인 듯했다. 잠시 후 기자들이 자리를 정독하고 퇴장해 나가자 파티는 다시 원래의 목적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여러 테이블에서 기부와 사회공헌 아이디어가 오갔고 손흥민은 역시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기부 방안까지 제안받고 있었다. 손 선수, 저희가 내년에 아프리카 쪽 축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대사라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프로젝트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후원이 늘어날 거예요. 저는 선수 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거든요. 함부로 약속하긴 어렵지만 제 본분을 다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는 이 따뜻한 광경은 처음의 냉랭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한편 홀중앙 쪽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박현수를 보는 이들의 시선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파티의 주최자임에도 정작 가장 소외되어 보이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저분 왜 저렇게 혼자 서 있어? 아까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더니. 눈치가 보이나 봐. 하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겠지. 주위에 조롱 섞인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박현수는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까 공동 주최자로서 서류를 들고 나타났던 중년 여성이다. 박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뭘 그만? 손흥민 선수와 대화도 하시고 마무리 수습도 좀 하고요. 너무 혼자 계시면 외부 시선도 곱지 않을 거고 이 파티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기억될 수 있잖아요. 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서 있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는 주변의 시선을 온통 받는 가운데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 잠깐 괜찮겠나? 박현수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손흥민이 대화를 나누던 테이블에서 몸을 돌렸다. 네, 박 대표님. 물론이죠.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긴장 속에서 지켜보는 듯했다. 아까 내가 조금 흥분했네. 사실은 이 자리를 오래 준비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게 돼서 화가 났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야. 그래서 스타가 오면 괜히 행사 분위기가 시끄러워질까 걱정했지. 근데 그게 내 과한 태도로 나타났던 것 같네. 박현수의 사과 반응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박현수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심정도 이해합니. 저도 서운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야. 생각보다 당신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대화를 통해 뭔가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더라.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네. 제멋대로 구는 바람에 당신이 불편했을 테고 사람들에게도 민망한 모습을 보였으니. 손흥민은 박현수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저는 괜찮습. 그리고 저도 대표님께 뭔가 잘 보이고자 온 게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여서 참석한 거예요. 앞으로도 기부를 더 활성화하시고 같은 목표를 가지는 분들과 함께 일하실 기회가 많을 텐데 작은 소란이 있었던 걸 계기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는 훌쩍 숨을 들이마시더니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 아까 제가 조금 과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더욱 폭넓은 협력이 오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저 역시 배우는 점이 많았어요. 거짓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렸다. 다소 어색한 사과였지만 진정성이 보였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이 파티의 원래 목적인 기부 이야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고 사람들은 맞장구 치며 그렇지 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하여 파티는 한층 더 화합의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박현수 역시 묻는 말에 성심껏 답하며 기부 행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국내 아동 양육시설에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 그쪽 단체 대표님도 오늘 오셨는데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박현수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인사를 손짓으로 불렀다. 이분이 바로 그 대표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 대표가 미소 지으며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다. 손 선수님, 저희 단체는 아이들에게 스포츠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시설에 들러주시면 좋겠습. 아이들이 정말 큰 힘을 받을 거예요. 네, 일정이 맞으면 꼭 방문하고 싶습.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돕는 건 제게도 큰 기쁨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부와 봉사,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평소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돈만 내던 이들도 오늘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등 건설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거 정말 뜻깊은 밤이 될 것 같네요. 처음엔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다 좋아지는군요.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손 선수 덕분에 오히려 파티 취지가 더 살았다고 해야 할까. 솔직히 처음엔 VIP만 모여서 식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던 이곳이 이제는 서로를 환영하고 격려하는 명실상부한 기부 만찬이 된 것이다. 곳곳에서 작은 찬사가 나오고 현장에서 곧바로 기부 금액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터져 나왔다. 저는 애초에 100만 원만 기부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보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1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다른 이들도 기세를 올렸다. 저도 그럼 같이 더 해보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말입니다. 분위기는 갈수록 뜨거워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몇몇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업무용 태블릿으로 기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물었다. 손 선수님, 이제 슬슬 자리를 뜨실 시간 아닌가요? 그래도 해외 리그 스케줄도 있고 바쁘실 텐데. 손흥민은 시계를 힐끗 보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됐지만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며 마지막 질문들을 쏟아냈다. 혹시 앞으로의 축구 계획이나 또 다른 자선 활동도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오늘 제안드린 프로젝트는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손흥민은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변했다. 저도 더 알아보고 돌아가면 팀 일정과 조율해 볼게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습. 제가 원래 생각했던 파티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은 것 같아 기쁩니다.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히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특히 손흥민 선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건 큰 영광이었습. 처음에 제가 신뢰를 범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도 함께 기부와 선행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감사했습.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믿습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끝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긴장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화합과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을 때 몇몇은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덕분에 멋진 밤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자리 또 있으면 꼭 초대해 주세요. 손 선수 파이팅입니다. 기부도 파이팅, 축구도 파이팅. 손흥민은 일일이 악수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현수와 짧게 눈을 마주쳤다. 대표님, 저도 먼저 가보겠습.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 조심히 들어가게. 그리고 다음엔 내가 직접 초대하마. 서로의 얼굴에 쑥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는 분명 갈등 뒤에 생긴 묘한 연대감이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영롱한 서울의 야경이 창 밖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간간히 플래시가 터졌지만 손흥민은 익숙하게 손을 흔들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그를 기다리던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다.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손흥민은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 좋은 인연들도 많이 생겼고. 매니저는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럼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죠. 오늘 있었던 일, 기사나 SNS에 많이 퍼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차에 오르려던 손흥민은 문틈 사이로 라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이래서 내가 기부와 선행 활동을 좋아하는 거겠지. 그는 속으로 작게 되뇌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라운지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 명이 박현수에게 물었다. 대표님, 오늘 파티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SNS에 공식 업로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박현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당연히 내야지. 좋은 일에 쓰일 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번 일에서 배운 점도 많으니 나도 공식적으로 사과문 겸 기부 확대 계획 같은 걸 함께 발표해 볼까 생각 중이야. 스태프들이 뜻밖의 반응에 약간 놀란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도 추가 기부나 앞으로의 행사 계획을 잘 정리해서 응, 그래, 그렇게 하자. 박현수는 홀 한가운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화려했던 조명도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설거지 소리와 의자 정리하는 소리만 들리는 공간이 왠지 낯설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전에 없이 가벼웠다. 며칠 뒤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기부 파티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처음엔 손흥민 사적 파티에서 봉변당하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회자됐지만 후속 기사에서는 결국 화합 이끌어낸 손흥민, 기부 의지 불붙이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박현수 역시 회사 공식 채널에 이번 파티에서의 불미스러운 상황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기부를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더 넓힐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직접 영상 인터뷰에 나와 손흥민에게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사람들은 댓글로 박수를 보내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많았다. 그러자 박현수가 다시 영상으로 답했다. 저 역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선행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반성과 발전이 보이네요. 손흥민 선수, 이 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결말이 좋아 다행이에요.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랍니 모두 같이 노력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파티에 참석했다가 회사 대표님과 협력 관계를 맺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많은 네티즌이 그 글에 공감하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보면 작게나마 기부를 실천해보자. 맞아요. 당장 큰 돈을 내기 힘들면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렇게 한 차례의 파란으로 시작된 기부 파티는 결국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이 있었다. 처음에는 파티에서 내쫓길 뻔했으나 오히려 그 따뜻한 성품과 강단으로 파티 전체를 화합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어느 날 해외 리그 경기를 준비하던 손흥민은 짧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기부 파티 이야기로 화제가 되셨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솔직히 당황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축구 선수로서 골을 넣을 때 기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비슷한 기쁨을 느낍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기부 활동을 이어 가실 계획인가요? 손흥민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당연하죠. 기부나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 말이 전파를 통해 전해지자 사람들은 한 번 더 가슴 따뜻해졌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한 번의 작은 파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현수 역시 여러 새로운 프로젝트와 단체를 발굴해 적극 후원에 나섰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전엔 내가 너무 폐쇄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을 배제하려고만 했지 함께할 기회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마음을 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참 고맙습니다. 손 선수께. 그때마다 사람들은 환한 표정으로 같이 하면 더 즐겁지 않나요? 라며 웃어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손흥민에게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거나 딴 데로 가서 떠들라고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달라. 며 손을 먼저 내미는 분위기다. 그의 존재가 가진 힘은 축구 스타라는 명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어우러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힘은 정말 크구나. 손흥민 선수처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안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작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는 계속해서 다양한 모임, 다양한 행사에서 되풀이되고 확장되어 갔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갈등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세. 혹시 압니까?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어느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하자 실시간 채팅창에는 좋아요와 공감한다 라는 글이 쏟아졌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아마 손 선수도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도록 해요. 이런 대화가 오가며 사람들은 직접 나도 뭔가 해봐야지 라는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훈은 갈등으로 시작되는 상황도 상호 이해와 진심 어린 소통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다가서는 마음이 있었다. 파티에서 벌어진 소동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파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하듯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는 법이라는 진리를 또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기부나 봉사를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꼭 한 걸음 내디뎌 보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할수록 세상은 더욱 좋아질 테니까요. 누군가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를 끄며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좋아요, 구독,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알겠죠? 그러면 내일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방송이 종료되자 몇몇은 이미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래, 나도 기부에 동참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서 뭔가를 바꿔야지. 그리고 정말이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조금씩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